목소리 훈련 전에 매일매일마다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3분 워밍업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선 조음기관을 잘 풀어주셔야 되죠. 조음기관을 풀어주는 방법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방법으로 입술을 오므리고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시계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마구 돌려줍니다. 6번째 방법은 혀를 길게 내밀었다가 혀를 접었다 반복을 한 뒤에 혀로 입 안의 구석구석을 마구 핥아주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의 목표, 오늘의 목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 잘못하기 쉬운 발음 바로잡기. 두 번째는 숫자의 장단음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라디오 방송의 CM송을 통한 강조법을 활용하기입니다. 라디오 CM을 통한 강조법 활용하기. 발음 연습, 잘못하기 쉬운 발음 바로잡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하기 쉬운 발음들입니다. 정확하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이 약하다. 야가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약하다.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힘이 약하다. 두 번째, 넷을 합해서. 합해서라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합해서.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넷을 합해서. 세 번째입니다. 조급하게. 조급하게. 잘못된 겁니다. 조급하게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조급하게. 네 번째입니다. 떡하고 밥하고 먹다. 떡하고 밥하고.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떡하고 밥하고. 떡하고 밥하고 먹다. 이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것은 잘못 표현입니다.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를 졸업하다. 졸업하다라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졸업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다.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아주 만족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만족하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주 만족하다. 네, 올바른 표현이죠. 여덟 번째. 무력을 버리자. 물욕.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무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력을 버리자.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통지서가 날아왔다. 날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날아왔다라고 해야 됩니다.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열 번째. 참을성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필요하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 제가 쭉 발음 연습을 하면서 잘못하기 쉬운 발음을 틀린 표현과 올바른 표현을 연속적으로 구분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좀 드리죠.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처럼 두 개의 음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문으로 줄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음문 축약이라고 합니다. 예사 소리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합쳐서 히응. 거센 소리가 나죠. 키읔, 티긋, 피읍, 치읓. 그 다음으로 8번에서 10번에처럼 불필요한 의문을 첨가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음에 대한 연습 반복적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숫자의 장단음을 익히기입니다. 숫자에도 장음이 있는데 2, 4, 5, 만, 두, 둘, 세, 셋, 네, 넷, 열, 쉰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단음으로 발음됩니다. 장단음을 살려서 숫자를 발음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수치가 잘 전달이 됩니다. 245, 245, 2명, 2명, 2014년, 2014년, 4월 5일, 4월 5일. 천 다음의 숫자 단위는 만이다. 2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낸다. 아파트 매매가가 억 단위로 치솟았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은 이중 국적을 지니고 있다. 식목일에 셋째 아이와 함께 나무 50그루를 심었다. 그는 삼수를 해서라도 꼭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다. 숫자의 장단음 익히기 다시 한번 발음을 정확하게 숫자 발음을 하면서 수치 전달을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245 2명 2014년 4월 5일 천 다음의 숫자 단위는 만이다. 2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낸다. 아파트 매매가가 억 단위로 치솟았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식목일에 셋째 아이와 함께 나무 50그루를 심었다. 그는 삼수를 해서라도 꼭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다. 자, 다음은 5가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을 통한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높임 강조입니다.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상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높임 강조입니다.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상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높임 강조에서 제가 준비를 강조했죠? 크게 표현했습니다.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에 크게 강조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항에서 항상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감과 여유 이 부분에서 강조법 강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높임 강조로서 문장의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낮춤 강조입니다. 땀방울이 맺힌 선수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조수와 같은 나의 기분이 격앙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땀방울이 맺힌 선수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자, 진한 감동을 줍니다 해서 목소리 톤이 낮아졌죠. 낮춤으로써 강조가 되는 겁니다. 진지한 분위기로 갑자기 보편적인 톤에서 낮은 톤으로 내려가면서
강조법을 통한 효과적인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낮춤 강조입니다. 다음 문항에서 조소와 같은 나의 기분이 격앙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자, 이것도 뒷부분에 침체되기도 한다. 침체되기도 한다. 앞부분에 비해서 마지막 뒷부분이 침체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말하기, 낮춤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소와 같은 나의 기분이 격앙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상당히 진지하게 말의 의미가, 표현이 낮춤 강조로서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높임 강조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낮춤 강조,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청중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발표는 실패입니다. 청중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발표는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느낌에서 문장이 어떻습니까? 초반부의 청중의 다음 부분인 공감이나 동의를,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정상적인 속도에서 템포가 딱 늦춰졌죠. 자, 이 부분 포인트가 강조된 겁니다. 공감이나 동의를 해서 속도를 늦춰서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어땠습니까? 얻지 못한다면 그 발표는 실패입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로 갔죠. 앞부분에 공감이나 동의를, 이 부분이 템포가 늦춰지면서 강조가 됩니다.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법, 다시 한번 제가 예문 표현하겠습니다. 청중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발표는 실패입니다. 자, 앞부분에 공감이나 동의를 속도를 늦춰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중을 집중하게 만들려면 목소리에 변화를 주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청중을 집중하게 만들려면 목소리에 변화를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예문의 뒷부분에 변화를, 이 변화라는 표현을 속도를 갑자기 늦춰서 표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도를 늦춰서 변화를 이라는 포인트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청중을 집중하게 만들려면 목소리에 변화를 주십시오. 자,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모음을 길게 늘려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학과는 90%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과는 90%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자, 여기 예문에서는 중간 부분에 높은, 모음을 길게 늘려서 강조한 겁니다. 우리 학과는 90%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중간에 높은이라는 부분을 특별하게 모음을 길게 늘려서 강조를 한 표현이죠. 다음 예문이죠. 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문에서는 중간에 커다란 이 부분이 모음을 길게 늘려서 강조가 된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커다란이란 이 부분이 길게, 모음을 길게 늘려서 강조된 표현입니다.
5번째입니다. 포즈를 통한 강조입니다. 포즈는 뭡니까? 말을 하다 중간에 딱 멈추는 것이죠. 포즈. 여기서 특별한 강조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스피치의 구조가 다르면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스피치의 구조가 다르면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자, 포즈를 통한 강조. 스피치의 구조가 다르면에서 여기서 바로 다음 문장이 아니라 잠시 멈춥니다. 침묵이 흐르죠. 포즈, 멈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말을 하는 중간에 딱 멈추면서 앞뒤 문항 중간에 포즈를 통하면서 문장의 강조가 포즈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겁니다. 스피치의 구조가 다르면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말을 하다 말을 멈추면 어떻습니까? 청중들이나 상대방에서 무슨 말을 할까? 말하는 사람이 잠시 동안의 그 침묵과 멈춤을 할 때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이 문장에 대한 중간 부분에서 포즈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문, 포즈를 통한 강조법 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목소리를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자, 이 문장에서는 중간에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문장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싶으십니까? 묻고 난 다음에 중간에 딱 이 부분에서 포즈, 멈춥니다. 침묵이 흐르죠? 잠시 동안의 멈춤,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강조됩니다. 포즈를 통한 강조가 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자, 이해가 되셨죠? 포즈를 통한 강조는 이 중요한 문장의 중간 부분에 멈춤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청중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조법입니다. 여러분들, 높임 강조, 낮춤 강조, 속도를 늦춰서 강조, 몸을 길게 늘려서 강조, 멈추는 포즈를 통한 강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낭독, 강조법을 적용한 명언 낭독입니다. 다음의 명언을 읽으면서 스스로 강조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최고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이상 영원히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존 F 케네디의 글이죠. 스스로 최고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이상 영원히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최고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이상 영원히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명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낭독, 강조법을 통해서 명언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존 F 케네디 같은 그 마음과 열정과 의지를 갖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몰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집중력이 남의 글을 그대로 따라 읽는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연기력, 여러분끼리를 발휘해야 됩니다. 연기자가 되셔야 돼요. 영화배우나 탤런트 이런 어떤 느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냥 뭐 이 강사들이나 이
학원에서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방법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몰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위대한 연설가, 위대한 인물들처럼 열정적으로 의지를 갖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치 그 사람이 그 순간 된 것처럼 연기의 끼를 최대한 발휘하셔야 됩니다. 내 글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다음 글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낭독 명언입니다. 힘은 뼈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 힘은 뼈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었습니다. 힘은 뼈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 마하트마 간디 명언이었습니다. 다음,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이었습니다. 다음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겨운 전투를 쉬지 않고 하는 것과 같다. 에드워드 에스틸린 커밍스의 명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겨운 전투를 쉬지 않고 하는 것과 같다. 에드워드 에스틸린 커밍스의 명언 낭독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스피치에 적용하기 라디오 CM 부분입니다. 라디오 광고를 녹음하는 성우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강조법 5가지를 활용해서 다음의 CM을 실감나게 소화해 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목소리를 구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피치에 적용하기 라디오 CM 들어가겠습니다. 중고차도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아, 중고차 백화점 자마이카. 정찰제라 믿음직하고 품질 보증에 100% 환불까지. 그래서 더 든든하죠. 대한민국 대표 중고차 브랜드 자마이카. 다음 CM입니다. 형, 나 붙었어. 엄마, 나 취직했어. 여보, 됐어. 됐다고. 대한민국의 희망의 메아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2003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구인구직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벼룩시장. 고맙다, 벼룩시장. 다음 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큰 행복도 가족이 첫 번째입니다. 가족이 첫 번째인 나라, 신창 비바 패밀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가족을 위해 신창의 새로운 아파트 비바 패밀리 신창 건설. 스피치에 적용하기 라디오 CM 다시 한번 방송 CM을 하는 성우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강조법 여러분 배웠던 걸 5가지를 활용을 해서 CM을 실감나게 생동감 넘치게 목소리를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도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아, 중고차 백화점 자마이카. 정찰제라 믿음직하고 품질 보증에 100% 환불까지. 그래서 더 튼튼하죠. 더 믿음직하고 든든하죠. 대한민국 대표 중고차 브랜드 자마이카. 형, 나 붙었어. 엄마, 나 취직했어. 여보, 됐어. 됐다고. 대한민국의 희망의 메아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2003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구인구직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벼룩시장. 고맙다, 벼룩시장.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큰 행복도 가족이 첫 번째입니다. 가족이 첫 번째인 나라, 신창 비바 패밀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가족을 위해 신창의 새로운 아파트 비바 패밀리 신창 건설. 다음은 발음 연습, 잘못하기 쉬운 발음 바로잡기입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 포인트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잘못하기 쉬운 발음을 바로잡기입니다. 두 번째, 숫자에 어울리는 단위의 익히기. 숫자에 어울리는 단위어 익히기. 세 번째는 숫자에 유의하며 낭독하기. 다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못하기 쉬운 발음들입니다. 된소리가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정확하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키가 작다. 작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작다,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는 키가 작다. 두 번째입니다. 방이 무척 좁다. 좁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좁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방이 무척 좁다. 세 번째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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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거꾸로,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 네 번째입니다. 연필이 부러지다. 부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부러지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연필이 부러지다. 다섯 번째입니다. 민수는 힘이 세다. 세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세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민수는 힘이 세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전화번호,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전화번호,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불법 주차는 단속의 대상이다. 불법,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불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불법 주차는 단속의 대상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불법,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불법 주차는 단속의 대상이다. 불법 주차는 단속의 대상이다. 불법, 불법,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덟 번째, 이것은 저것과 다른 물건이다. 다른, 다른,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다른, 다른,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저것과 다른 물건이다. 아홉 번째입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다. 창고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창고라고 해야 됩니다. 창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다. 다음은 숫자에 어울리는 단위어를 익히겠습니다. 우리말 계열 숫자는 우리말 계열 단위어와 한자어 계열 숫자는 한자어 계열 단위어와 묶어서 읽어야 합니다. 54살, 54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이죠. 54세, 54세, 54살, 54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54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살은
우리말 계열 단위어이고 세는 한자어의 계열 단위어입니다. 그래서 54살은 우리말 계열 숫자와 합쳐져서 54살로 읽어야 합니다. 54세는 한자어 계열 숫자와 합쳐져서 54세로 읽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54살, 54세, 54살, 54세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34명, 34명. 명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수를 세는 우리말과 한자어 이름 명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다만 한 문장 안에서는 읽는 방식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2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2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낭독, 숫자에 유의하면서 낭독하겠습니다. 1년 동안 1헥타르의 땅에서 난 옥수수가 2,500리터의 에탄올을 만들고 콩이 약 560리터의 바이오 디젤을 만들 때 조류는 45,000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 있다. 세계 주요 작물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의 가격은 향후 10년간 지난 3년간의 평균 가격보다 1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폭등한 쌀과 밀의 가격 또한 1에서 2%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차를 타고 시속 60km로 1시간을 달면 2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중형차를 타고 시속 60km로 1시간을 달리면 2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6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주 5일째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만 켜놓아도 한 달이면 한 사람당 17kg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한다. 주 5일째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만 켜놓아도 한 달이면 한 사람당 17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53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200평 규모의 패션쇼, 기본적인 조명을 유지하는 데만 30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쇼가 끝나고 다 같이 9,0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힐 더 월드 중 국제 아동 돕기 연합에서 나온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낭독 숫자 부분이 상당히 표현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에 유의하면서 반복적으로 낭독 연습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1헥타르의 땅에서 난 옥수수가 2,500리터의 에탄올을 만들고 콩이 약 560리터의 바이오 디젤을 만들 때 조류는 45,000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 있다. 세계 주요 작물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의 가격은 향후 10년간 지난 3년간의 평균 가격보다 1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폭등한 쌀과 밀의 가격 또한 1에서 2%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차를 타고 시속 60km로 1시간을 달리면 2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6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주 5일째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만 켜놓아도 한 달이면 한 사람당 17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53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200평 규모의 패션쇼. 기본적인 조명을 유지하는 데만 30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쇼가 끝나고 다 같이 9,0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힐더월드 중 국제 아동돕기 연합의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피치에 적용하기. 스포츠 뉴스 MC의 멘트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 MC의 방송 원고입니다. 활기차고 힘찬 느낌으로 다음 내용을 말하듯이 전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짜릿한 한판 승부. 스포츠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YTN 스포츠 100배 즐기기 스포츠 24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최영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스포츠에도 아는 만큼 즐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생한 스포츠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YTN 스포츠 24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했던 경기들로 스포츠 팬들에게는 정말 행복했던 한 주였는데요. 먼저 K리그 수원과 울산의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20일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울산의 경기. 전반 골문이 막히면서 0대0으로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후반 25분입니다. 수원 송정국의 크로스를 받아서 신용록의 헤딩슛,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멋진 헤딩슛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수원의 골잡이 에듀의 추가골 2대0으로 무실점 연승을 이어간 수원이었습니다. 스피치에 적용하기 스포츠 뉴스 MC 방식 스포츠 뉴스 MC의 방송 원고 활기차고 힘찬 느낌으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멘트 전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짜릿한 한판 승부 스포츠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YTN 스포츠 100배 즐기기 스포츠 24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최영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스포츠에도 아는 만큼 즐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생한 스포츠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YTN 스포츠 24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했던 경기들로 스포츠 팬들에게는 정말 행복했던 한 주였는데요. 먼저 K리그 수원과 울산의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20일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울산의 경기. 전반 골문이 막히면서 0대0으로 아주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후반 25분입니다. 수원 송정국의 크로스를 받아서 신용록의 헤딩슛, 선취골로 뽑아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수원의 골잡이 에듀의 추가골 2대0으로 무실점 연승을 이어간 수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발음 연습. 잘못하기 쉬운 발음을 바로잡기입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잘못하기 쉬운 발음을 바로잡기입니다. 두 번째, 상냥한 목소리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를 말하기입니다.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기입니다. 발음 연습 첫 번째, 잘못하기 쉬운 발음 바로잡기. 다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못하기 쉬운 발음들입니다. 된소리의 지나침, 받침의 연음, 불필요한 의문 첨가, 의문 축약, 이중 모음의 발음 등에 유의하면서 정확하게 발음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 삶아 먹을까? 삶아,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삶아,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라면 삶아 먹을까? 삶아. 라면 삶아 먹을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는 평생 뜻있는 일을 했다. 뜻있는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뜻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뜻있는은 틀린 표현입니다.
뜻있는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는 평생 뜻있는 일을 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언니가 시집을 간다. 작은 언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거 실수 많이들 하시죠, 여성분들. 작은 언니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작은 언니가 시집을 간다. 작은 언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치 볶음밥이 아주 맛있다. 볶음밥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볶음밥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치 볶음밥이 아주 맛있다. 김치 볶음밥이 아주 맛있다. 볶음밥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다. 무릎에라고 표현하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무릎에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다. 무릎에.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식사 거르지 말아라. 걸르지라고 표현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거르지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식사 거르지 말아라. 거르지. 거르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10분 후에 도착해. 기다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10분 후에 도착해. 기다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0분 후에 도착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10분 후에 도착해.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하면서 이 표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평생 동안 많이 쓰죠. 10분 후에 도착해. 기다려. 이걸 갖다가 10분 후에 도착해. 기다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도착해. 기다려. 틀린 표현입니다. 도착해. 기다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0분 후에 도착해. 기다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0분 후에 도착해. 기다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잘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손끝으로 가리키다. 손끝으로.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손끝으로.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손끝으로 가리키다. 손끝으로. 손끝으로 가리키다. 손끝으로.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여름날의 불볕더위. 불볕더위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불볕더위.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불볕더위. 많이들 틀리죠. 여름에 이 표현 하는데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불볕더위가 맞는 표현입니다. 여름날의 불볕더위. 여름날의 불볕더위. 여름날의 불볕더위. 불볕더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불볕더위.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름날의 불볕더위.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불볕더위.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정확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쾌유라고 하면은 틀린 표현입니다. 쾌유라고 해야 됩니다. 쾌유. 쾌유를 빕니다. 자, 이 표현도 어떤 분들은 쾌유라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고 쾌유라고 해야 됩니다. 쾌유를 빕니다. 쾌유.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발음 연습. 두 번째, 상냥한 목소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양 입꼬리를 올려서 실제 여러분이 웃는 듯한 웃는 모습에 실제 미소를 짓는 표정으로 말을 하면 상냥한 목소리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이 모음은 길게 소리를 내며 웃는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양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를 지은 표정으로 과감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지막 이 모음은 길게 소리내며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미나리, 개나리, 보따리, 가오리, 개구리, 고사리, 너구리, 병아리, 동아리, 오소리, 옆구리, 꾀꼬리.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냥 발음을 정확한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생동감 있게 웃는 모습으로 입꼬리를 과감하게 올려서 실제 미소를 지은 표정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상냥한 목소리는 여러분의 미소를 지은 표정, 얼굴 근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나리, 개나리, 보따리, 가오리, 개구리, 고사리, 너구리, 병아리, 동아리, 오소리, 옆구리, 꾀꼬리. 자, 다음 내용은 전화를 받는 상황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최대한 상냥한 어투로 말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받는 상황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최대한 상냥한 어투입니다. 표현을 잘 해보십시오.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메모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어디로 전화하셨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메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어디로 전화하셨습니까? 자, 미소를 머금고 상냥하게 전화를 응대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받기 전에 전화 벨이 울리면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받지 마시고 얼굴에 미소, 웃는 모습으로 활짝 미소를 머금고 최대한 상냥한 어투의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서 말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그 느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상냥한 어투로 미소를 머금고 전화를 받으십시오. 다음은 오늘의 낭독, 항공기 기내 방송문. 자, 여객기에서 기내 방송문을 하겠습니다. 항공사의 승무원들처럼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다음 기내 방송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까지는 가는 저희 W항공 773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짐은 앞좌석이나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공기 연결 관계로 인해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까지 예정된 비행 시간은 이륙 후 10시간 40분입니다. 오늘 기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분들은 여러분을 샌프란시스코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승무원을 불러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내 안전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방금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에는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나 주무시는 동안에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반을 여실 때에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W항공의 VIP 회원 여러분께서는 여행하신 누적
거리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낭독 항공기 기내 방송문 항공사 승무원처럼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기내 방송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저희 W항공 773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짐은 앞좌석이나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공기 연결 관계로 인해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까지 예정된 비행시간은 이륙 후 10시간 40분입니다.